삼성전자가 한 분기 만에 89조 5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적표 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업, 그러니까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드는 부서는 적자를 냈습니다. 그것도 옛 IM 사업부 시절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매장에서 갤럭시가 잘 팔리는 걸 지켜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적자라는 결과가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9조 원을 번 회사 안에서 어떻게 한쪽은 사상 최대이고 다른 한쪽은 사상 첫 적자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동시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며 이 극과 극의 성적표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삼성전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SK하이닉스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도 2분기에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주가가 폭락했었죠.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와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전장까지 다양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 전자기업이라는 점에서 실적의 명암이 사업부별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지금 이 시기 반도체 업황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호황의 그림자가 같은 회사 안에 다른 사업부에 고스란히 드리워지는 독특한 사례를 보여준 셈입니다.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볼게요. 삼성전자는 30일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확정 실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입니다.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28%, 영업이익은 무려 56%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30%, 영업이익은 1814%라는 어마어마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2.2%로 직전 분기보다 9.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사업 부문별로 하나하나 쪼개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매출 127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69.9%, 거의 70%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메모리 사업 매출만 120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인공지능 서버용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게 이런 실적을 만들어낸 배경입니다. 여기에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사의 공급 확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 가운데 DS 부문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9.7%에 달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한 회사 전체를 반도체 사업부 혼자서 온전히 먹여 살리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TV, 가전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은 전혀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매출 48조 원의 영업손실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DX 부문 전체가 적자로 돌아선 건 삼성전자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적자의 핵심 한가운데에는 다름 아닌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MX 사업부는 영업손실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과거 IM 사업부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까지 통틀어 삼성전자가 처음 겪는 적자입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와 어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이며 매출 자체는 늘었는데도 정작 이익은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여기에 영상 디스플레이 VD 사업부도 100억 원의 영업손실을 함께 기록했고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부문 역시 별도 집계로는 수조 원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왜 갤럭시는 그렇게 잘 팔렸는데도 정작 적자를 냈을까요? 핵심은 바로 원가 부담입니다. 삼성전자는 부품 원가 상승 등 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확대된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지점이 나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끈 바로 그 원인이, 즉 메모리 가격 급등이 거꾸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원가까지 끌어올리면서 MX 사업부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 안에서 반도체 부문이 메모리 가격을 올려 돈을 버는 동안 같은 회사의 스마트폰 부문은 그 오른 가격 때문에 손해를 본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정반대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존재했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경쟁 심화도 함께 한몫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과의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제조사들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이미 오래전에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확보해둔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처럼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마다 자체 부품 조달,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가 부담까지 겹치니 아무리 판매량이 늘어도 수익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사업부들의 성적도 함께 짚어볼게요. 전장 오디오 사업을 담당하는 하마는 매출 4조 6천억 원, 영업이익 4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매출 7조 5천억 원, 영업이익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고급 모바일 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게이밍, 모니터 시장의 확대가 각각 중소형과 대형 디스플레이 실적을 골고루 끌어올렸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외에 선방한 사업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여전히 매우 탄탄합니다. 2분기 말 기준 순현금 규모는 167조 6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도 한층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앞으로 추가 투자나 인수합병에 쓸 수 있는 실탄이 넉넉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요 강세가 계속 이어지며 전사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성능 HBM4를 포함한 HBM4와 DDR5, ESSD 판매를 확대해 메모리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2나노 2세대 모바일용 제품 양산을 새롭게 시작하고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주를 크게 늘려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른 서버형 수요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모바일과 PC형 수요는 다소 둔화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MX 사업부는 갤럭시 Z 폴드 8 시리즈 출시와 플래그십 비중 확대, 그리고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같은 새로운 AI 폼팩터 제품으로 수익성 개선을 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도체 가격 급등이 결국 스마트폰 원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다음 갤럭시 신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 PC 제조사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반기 출시될 신제품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은 업계 전반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삼성전자 실적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회사 전체 실적을 압도적으로 견인하는 동시에 그 반도체 가격 상승이 역설적으로 완제품 사업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특이한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성적표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MX 사업부가 하반기에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실적을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한쪽에 이렇게 쏠린 실적 구조가 걱정되시는지,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삼성전자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만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해드린 것이니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자세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